네, 안녕하세요. 7월 19일 지난주 이어서 CAD-S 검사를 통해서 채용 상담을 하는 방법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지난주에 제가 숙제 냈었어요. 이거 앞부분 읽어오기. 읽으셨어요? 네. 읽어보니까 어땠어요? 키워드가 그나마 좀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높다 낮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키워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왜 이런 얘기를 들려줘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 공부는 꼭 해라 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제가 지능 검사를 통해서 뭐 하자고 했어요? 지능을 통해서 아이를 정확하게 판단하자. 근데 제가 지난주 가지고 왔던 아이랑 다른 친구들이에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형제예요, 형제. 1학년이랑 7살이랑 6살이에요? 6살. 근데 제가 왜 이 친구들을 데려왔는지도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오늘은 약간 정리를 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채용 상담을 갈 때 엄마 만날 때부터 나 저 집에 채용해야지 하고 가요? 그렇진 않죠. 상담을 하다 보면 채용이 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도 처음에는 당연히 뭔가를 끊고 싶어서 가요. 그죠? 근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끊겨요. 우리가 왜? 엄마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어. 근데 우리가 이 검사를 통해서는 뭐가 있냐면 내가 하고 싶지 않았던 걸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팔고 싶은 것만 파는 게 아니라 엄마가 사고 싶은 거 플러스 내가 팔고 싶은 걸 같이 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그 방법 중에 준비를 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상담 갈 때 준비해가야 되는 거. 첫 번째는 뭐 가져가야 돼요? 첫 번째? 당연히 교과서. 두 번째? 당연히 교육과정.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당연히 아이의 도구검사 결과지. 그리고 네 번째, 만약에 신규를 만난다면 무료 체험하고 나서 아이의 리포터가 꼭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체험 어프로치북도 배웠고 아이들 뇌발달도 배웠어요. 그죠? 이제 그거 다 푸실 줄 알아요. 근데 자, 중심 내용에서 가장 중심은 엄마가 가려운 부분을 긁어라라고 저는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엄마가 가려운 부분. 자, 이 친구들 한번 볼게요. 도구검사 나중에 한번 뽑아서 보시면 좋은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큰애랑 둘째 둘 다 남자 친구들이에요. 근데 약간 특이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날 인성 풀 때 창의성과 인성의 어느 부분을 연결하라고 했었어요? 창의성과 개방성.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혹시 학습 부분에서는 어느 부분 건드리라고 했어요? 학습. 사고력이라고 했었어요. 사고력. 근데요, 여기에 있는 이 친구 둘째예요. 둘째. 어머니의 둘째. 둘째가 사고력이 혹시 몇 점인지 보실래요? 몇 점이라고 돼 있어요? 99점이에요. 혹시 99점 본 친구 있어요? 없으시죠? 저는 99점 본 적 있어요. 예전에 과학 선생님 아이였어요. 근데 제가 채용을 했었어요. 기간제 중학교 과학 선생님. 근데 그 아이가 6살 때 저를 만났어요. 그때 도요새 때문에 저희한테 들어오셨어요. 자존심도 세시고 집에 책도 많이 읽히시고 영어 프로그램이란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아마 다 하고 있었을걸요. 그런데 제가 채용을 했어요. 팔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들어오셔서 저랑 건 2년을 일하시고 지금은 다시 중학교에 선생님하러 가셨거든요. 근데 그때 그 친구가 3학년 될 때까지 거진 저한테 다녔었어요. 근데 그때 3학년 됐을 때 제가 본 거예요. 여기에 이 지능표가 다 99를 넘어갔었어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하루에 책을 50권을 읽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으면 안 일어나요. 애가 책 보느라. 그리고 그때 6세, 7세인데 제가 위즈퍼니까지 다 팔았었거든요. 근데 위즈퍼니를 너무 잘 읽어냈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오죽하면 불 껐어요. 애 책 그만 보라고. 근데 그 아이가 사고력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근데 이 집에 문제는 자, 엄마들은 형아가 지금 1학년이에요. 누구한테 투자했을까요? 형아한테 투자를 했어요. 근데 지금 형아 같은 경우는 나쁘진 않아요. 자, 가장 중심의 학습에서는 1차 두뇌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해력, 수리력. 근데 이해력 낮고 수리력 낮으면 애 머리 나빠서 공부 못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착각이세요.
1차 두뇌 부분에 정확한 어휘나 개념을 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휘랑 개념을 준다면 얘는 잘할 수 있는 거죠. 자, 1차 두뇌인 이해력과 수리력에서는 개념을 정확히 알려주자. 그래서 어휘량을 늘려주자. 여러분 수학 잘하려면 혹시 뭐 해야 돼요? 수학 잘하려면? 연산 잘해야 되죠. 근데 그 연산을 할 때도 말귀를 알아듣는 아이가 수학을 더 잘해요. 그래서 요즘은 국어를 잘해야 수학을 잘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해력 옆에 있는 언어 부분에 표현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 아세요? 말만 잘하는 아이. 엄마들이 그래요. 우리 애는 되게 똑똑해요. 우리 애는 모르는 게 없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진짜 똑똑한 걸까요? 진짜 잘하는 걸까요? 나중에 한번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캔드 S 부분에서 지금 30페이지예요. 키워드 중에 언어 지능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언어 능력이 높다는 말의 의미는 말하기만 잘한다고, 듣기만 잘한다고 언어 능력이 높다고 할 수는 없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이 골고루 갖춰졌을 때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고 말한다. 즉, 정보를 받아들이는 이해력, 그리고 그것을 조합하는 사고력, 그리고 그와 함께 출력하는 표현력을 종합적으로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훌륭한 방법은 독서입니다. 단순히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생각해볼 기회를 갖는 겁니다. 또한 생각한 내용을 그리고 읽고 쓰고 색칠하고 활동을 곁들이면 언어 능력을 높이는 진정한 독서가 됩니다. 되게 좋은 내용 아니에요? 이런 내용 안 읽어보셨죠? 우리가 이해력 올리려면 뭐 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려요? 이해력 올릴 때 당연히 독서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 독서를 통해서 뭐가 높아지니까? 어휘량이 높아지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했어요. 뭐가 바탕이 되라? 사고력.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아이가 언어가 올라갔을 때 다른 걸 조합하는 힘이 생긴다. 표현력은 그 조합을 통해서 아이가 말하는 힘이에요. 내 생각을 표현해보는 거, 내 말을, 의견을 제시해보는 거. 요즘 그 역량 중에 비판적 사고 능력이 있어야 되죠? 비판적 사고 능력은 모르는데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표현력이 높다라는 장점은 사고력까지 겸해졌을 때 이 아이한테 비판적인 사고력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표현력은 높은데 사고력이 낮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돼요? 당연히 생각하는 문제를 더 줘야 되죠. 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고력이 낮은 친구들한테 당연히 경험이 적으니까 생각할 수가 없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인문반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짜장 집에서 만들어 보신 분? 짜장 만들 때 야채 어떻게 썰어요? 깍둑 썰기 하죠. 자, 그러면 8번째 집에서 만들어 보신 분? 자, 어떻게 썰까요? 채는 썰어요. 그죠? 근데 재료는 뭐가 필요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왜요? 우리가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 이거 마이크 꺼졌나봐.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내가 해보면 사고력이 올라간다. 그래서 해보는 걸 강추드리고 싶다. 그럼 해보려면 뭘 해야 된다? 아이가 많은 경험을 해야 된다. 사고력 플러스 경험이다. 사고력 플러스 경험. 근데 그 경험을 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뭘 해줘라?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을 같이 해줘라. 창의성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맞죠? 창의성 풀 때 분명히 제가 경험이 중요하다. 무슨 경험? 간접 경험, 직접 경험 같이 해라. 그래서 사고력을 올리려면 당연히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봐라. 아이캔드 할 때도 다양한 문제 많이 풀어보고요. 독서할 때도 다양한 문제 많이 풀어봐요. 맞나요? 그래서 우리 창의융합 명제스쿨 했을 때 어떤 느낌 들어요? 1일차 책 읽고 나면 아이가 문제 풀어요. 2일차 책 읽고 나면 문제 풀어요. 그리고 4일차, 5일차에는 내가 생각지 않았던 문제들을 풀어요. 거기서 사고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수리력 부분 볼게요. 수리력에서 수리력은 기본 연산을 의미해요. 그러면 기본 연산 능력 자체가 없는데 응용력만 높은 애들도 있어요. 그거 아세요? 그런 아이는 왜 그런 거예요? 아이 자체가 공간 지각력이 좋아요. 사실은.
3차 두뇌가 이미 발달한 거예요. 아이의 응용력과 공간 지각력은 유난히 높은데 애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런 친구는. 그런 친구일수록 제가 AI 수학을 철두철미 하라고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엄마가 막 수학을 사고력 연산도 시켰고 막 엄마가 팩터도 시켰고 막 이런 애들 응용력을 높일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된다? 기본 연산. 그러면 기본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거든요. 근데 자, 기본을 올릴 때 가장 좋은 건 덧셈 뺄셈 덧셈 뺄셈 계속 반복할까요? 아니죠. 아이들이 잘하는 건 더 잘하게, 못하는 건 채워주는 법. 그게 AI 수학 아닌가요? 제가 수리력 낮은 친구들한테 꼭 권해줘요. AI 수학은. 왜? AI 수학을 했을 때 기본을 바탕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 거기에서 세 번째 공간 지각력. 우리 공간 소통 능력과 마찬가지인데요. 아이들의 소통의 힘이 큰 거예요. 거기 보면 판단력이 있죠. 마지막에. 혹시 판단력이 낮다. 그게 뭘까요? 판단력이 낮다. 판단력이 낮다가 무슨 말이에요? 판단력이 낮은 게? 판단력이 낮은 거 요거 잠깐 충전 좀 시켜놓고 오실래요? 제자리에. 판단력이 낮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이거 지금 하는 게 옳다 그르다 아직 판단하는 힘이 낮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 또한 경험이 작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옳다 그르다가 판단이 되죠? 나 지금 이거 해도 돼. 나 이거 지금 하면 안 돼. 근데 해본 경험이 많이 없거나 아니면 엄마의 눈치를 많이 보는 친구. 그거 알아요? 뭔가 할 때 엄마 한번 싹 쳐다봐요. 내가 아직 맞는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력이 낮을수록 엄마 눈치를 많이 본다? 그 말은 즉슨 엄마가 잔소리가 많다. 그죠? 근데 이 두 형제에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신기하죠? 이 엄마가 성격이 되게 좋은 편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공간 지각력 부분 중에 특히 판단력이 낮아요, 높아요? 높은 편이죠. 그 말은 뭐예요? 엄마가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저는 이런 분을 채용하라고 꼭 권해주고 싶어요. 아이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엄마.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를 더 보면 채용감을 더 찾을 수 있어요. 누구냐 하면 준법성과 책임성이 좋으신 분. 우리 일의 가장 근본인 거예요. 우리 일의 가장 근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책임감 있는 태도. 맞죠? 그 다음에 근면성실한 거. 그거 빠뜨릴 수 있어요. 거기다가 더 좋으려면 개방성까지 좋으면 더 좋아요. 우리말을 수용하거든요. 그죠? 그거 되면 사실은 우리 일 하셔도 돼요. 거기다가 소통 능력까지 좋다? 의상소통 능력까지 좋다? 공감소통 능력까지 좋다? 그러면 그분은요 무조건 낚아채서라도 와야 돼요. 맞죠? 근데 유난히 예를 들어 아이가 판단력이 낮다. 그러면 엄마한테 무슨 얘기 해주냐면 혹시 엄마가 겁이 많지는 않았었는지, 아이에게 조심을 너무 시키지는 않았었는지, 엄마 틀 안에 가다 놓고 아이를 좀 못하게 하지는 않았었는지, 학원만 다니게 한다거나 문제집만 푼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맞나요? 그래서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맨날 얘기해 드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자신감이죠. 근데 자신감이 있으려면 내가 이게 맞다 아니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먹는 거다 안 먹는 거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고력과 판단력이 높은 친구일수록 사실은 학습을 시키면 무조건 잘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 안타까운 게 지금 99를 가졌고 판단력 가지고 높아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지금 인성밭에서 뭐가 낮아요? 유난히?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근데 정서가 낮죠. 거기다가 개방성까지 낮아요. 왜요? 자기는 주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머리가 되는데 엄마가 둘째한테 단 하나도 해주지 않았다. 얘는 사실은 하고 싶다. 근데 얘가 문제는 흥미관심도 한번 보실래요? 흥미관심도 혹시 어때요? 그렇게 높지 않죠. 특히 뭐가 낮대요? 언어랑 외국어가 낮아요. 언어랑 외국어가 낮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다른 학습 나중에 잘할 수 있어요. 듣기가 안 될 거고 이해하는 게 낮을 거고 문해력이 낮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학습 또한 다 내려가겠죠. 그래서 제가 이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둘째 지금 빨리 해야 된다. 나중에 정말 안 하고 싶다 할 때 이 사고력이 사라질지 모른다.
엄마는 이 사고력에 올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모르신다. 맞죠? 그러면 지금 정작 이 친구한테 필요한 거. 이 친구가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하는 학습인데, 자, 이렇게 사고력 높은 친구들 약간 그거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자기가 잘 못하잖아요? 그럼 안 하려고 해요. 자기가 제일 잘나야 돼요. 자기가 제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정서가 왜 낮은 줄 아세요? 지금 유치원 가서 다 잘할까요? 자기는 예습하고 가지 않아요. 그죠? 그럼 다른 친구보다 분명히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나 저거 안 할래 하고 뒤로 딱 돌아서 버려요. 그럼 얘는 다시는 안 해요. 벌써부터 영어를 안 하려고 한대요. 유치원의 아이들 대부분 영어 잘할까요? 못할까요?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다 잘해요. 근데 얘는 벌써 6살이에요. 6살 반에서 얘는 영어를 잘하는 편일까요? 못하는 편일까요? 당연히 안 해봤으니까 못하는 편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늦었을까요? 이제 6살인데 지금이라도 빨리 외국어를 줘서 이 친구가 잘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첫째 알겠다. 근데 첫째도 사실은 흥미 관심도가 높지 않아요. 특히 어느 부분? 언어 외국어. 혹시 엄마한테 이랬어요. 혹시 외국어 언제부터 했냐 물었더니 지금 8살 이 친구 이제 처음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집에서 외국어 노출을 안 했어. 그러니 아이들이 잘 못해요. 근데요, 신기한 게 있어요. 독서를 엄청 많이 시켰대요. 그랬더니 애들의 사실 학습 능력 검사는 어때요? 다 높죠. 근데 얘들이 흥미 관심도가 낮아요. 누구 위주로 과연 책을 샀던 걸까요? 엄마 위주로 책을 샀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언어가 낮아요. 그럼 지금 급한 게 뭐예요? 혹시 여러분들 설계하려면? 뭐예요? 독서죠. 사실은. 제가 그랬어요. 이 친구들한테 책을 빼지 마라. 근데 엄마는 뭘 선택했냐? 외국어랑 아이캔들을 선택해요. 맞죠? 그것도 틀리진 않았어요. 근데요, 이번에 겨우 얘기해서 이 도구검사를 다시 풀어서 독서가 다시 다 들어간 거예요. 왜요? 이제 와보니 내가 이때까지 읽었던 우리 집에 이 많은 책들이 아이의 뇌발달과 그 다음에 아이의 학년에 맞는 책이 아니라는 걸 인지를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푸실 때 우리가 그럼 뭘 푸냐?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이랬어요. 이분한테 만약에 권해줄 때 우리는 뭘 권해줄 것 같아요? 당연히 십자가를 그어서 당연히 독서를 가장 권해주겠죠. 저는 이분한테 만약에 독서를 권한다. 집에 책이 진짜 많대요. 정말 많대요. 그러면 제가 다 넣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완독 AB는 넣어야 되지 않아요? 맞죠? 그 다음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둘 다 수리력이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지만 응용력이 약한 편이에요. 응용력이 약하다는 건 수학 문제를 다양하게 접하진 않았어요. 맞죠? 풀기는 풀어봤어요. 얘들은 기초가 단단하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얘는 아마 지금 A단계 시작하면 4년 만에 어쩌면 F 플러스 할 수도 있다. 애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그럼 4년 만에 F 플러스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AS와 꼭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아이들이 외국어가 너무 낮아요. 영어만 넣어서 될까요? 사실은 안 돼요. 근데 아직도 엄마가 중국어가 고민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영어는 어쨌든 해볼 의향이 있다. 근데 중국어는 사실 무엇 때문일까요? 마지막은 돈 때문이에요. 이거 내가 해결해주면 할 수 있냐?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당연히 학습지. 그죠? 전과목이니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자 이번 다음 달 나오는 거 이 친구들은요. 둘의 창의성을 비교해보면 둘째가 창의성이 매우 높음이고요. 그 다음에 첫째는 창의성이 그냥 높음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코딩을 줬을 때 누가 더 잘할까요? 둘째가 더 잘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첫째도 낫지 않아요. 근데 둘째는 코딩을 줬다면 얘는 머리가 이상해질 거예요. 어쩌면 또 다른 스티브 잡스가 나올 수도 있는 아이예요. 맞죠?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코딩까지 넣어줘. 자, 우리가 항상 설명을 해요. 다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만 특별한 혜택을 드리겠다. 특별한 혜택 어떤 거예요? 특별한 혜택이 뭐예요? 우리 교원만의 VIP에게 드리는 혜택. 이거 아무나 주지 않는다. 어머니 아이들이 너무 안타깝다. 정말 잘할 수 있는 아이인데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다. 바깥에 카드라 통신을 너무 듣지 말고 정확한 교육 정보를 들어라. 첫 번째 뭐라고요? 교육 정보. 교육 정보를 무한대로 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와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연히 다 하면 좋지. 다 하면 좋지만 뭐가 문제다? 돈. 그럼 내가 돈 해결주면 되는 거냐? 그 다음 세 번째, 아이가 잘할까? 우리 애가 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 할 수 있다. 왜? 얘들은 이미 기본적인 지식이 되는 아이들이다. 그리고 기본적인 학습 능력이 되는 아이다. 그런데 뭐가 안 됐다? 해본 경험이 없어서 응용력이 없잖아. 판단력이 낮잖아. 내가 아직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시간이 걸릴지 모르나 내가 정확한 계획표를 알려주겠다. 그죠? 제가 계획표 짜가지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께 이거를 알려드리기 위해 우리가 있는 게 있다. 이렇게. 이거 그때 설명해 드렸죠? 어머니가 만약에 구매를 한다면 저는 왜 이렇게 권해주고 싶냐? 어머니가 다 구매하면 벌써 얼마 정도 돼요? 1000만 원에서 1500 되죠. 둘째까지 구매하면 보통 2000만 원 되거든요. 그래서 첫째 아이한테 보통 우리가 1300 정도 플랜을 짜드려요. 맞죠? I can do, 영어, 중국어, 그 다음에 완독, AI 수학 넣으면 무조건 1300 돼요. 그 다음에 둘째 아이한테 기본으로 시켜라 하고 싶어. 그치? 둘째도 I can do, 외국어, 수학은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I can do, 내가 영어, 수학을 만약에 하면 기본적으로 800만 원 정도 되죠. 7, 8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뭘 넣어주냐? 창용을 A, B 그냥 수업만 하게 넣어주는 거야. 아니면 완독을 넣어주는 거야. 맞지? 그 M만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요거 두 개 합쳐서 2000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받아가는 혜택이 얼마인 거예요? 내가 어머니 1차 때 교육 듣는 거 3일, 그 다음에 2차 월 때 3일 플러스 에이스 육성 1일, 그죠? 그 다음에 10일 출근까지 하시면 사실 어머니가 받아가는 혜택, 어머니가 총 20%의 혜택과 축하금 150만원과 첫째 딸, 둘째 딸 다 나오실 거잖아. 그럼 나중에 10만원, 10만원 또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2000이라고 치면 일단은 대충 계산해가지고 어쨌든 400만원 잡을게요. 그러면 400 플러스 150이니까 550 플러스 570만원 받으시는 거거든요. 570 받으시면 거지 뭐가 공짜인 거예요? 너 중국어 값 내가 내게 해준다 했지. 그죠? 그 다음 나한테 딱 너와 같은 사람 2명만 소개해라. 여기까지죠. 이거 해주셔야겠죠. 그러면 너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너희 아이 이것 값 내주게 해주겠다. 너희 아이 이것 값 내가 내주게 해주겠다.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랑 약속해라. 얼마 나오기. 자, 지금부터 1차 월, 2차 월 말고 3차 월 때 양성을 가라. 그 다음 4차 월 때 마스터가 되자. 누게 얼마? 5천. 자신 있다. 나는 너를 도와줘. 왜? 너희 아이들을 이 정도 키우는 엄마라면 난 너를 믿을 자신이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키워줄 것이다. 그러면 마스터가 되고 너와 같은 사람을 2명 이상만 모아온다면 너를 나는 1년 안에 직장 만들어주겠다. 이걸 언제 말한다고요? 처음 만났을 때요.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해 보시라고요. 그럼 엄마가 이게 뭔 소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뭐예요? 돈이 되는 일 맞나요? 그리고 지국장에 월급을 빚어를 주시는 거예요. 일반 지국장인데 월급 얼마나 받아요? 500에서 1000만 원을 받아요. 월 500에서 1000만 원에 되는 너를 월천 여사를 내가 만들어 주겠다. 저도 그래서 왔잖아요. 제가 그리고 여기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산 증인이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쭉 얘기를 해서 뭐라고 하냐? 나 믿고 1년만 달려봐라. 만약에 1년 안에 지국장이 되지 않더라도 뭐는 남았다?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는 힘은 남았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힘은 남았다. 분명히 그거라도 배우지 않았냐. 그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그냥 살 때 나는 어쨌든 다 온갖 혜택을 다 보면서 살 거다. 이것까지 풀어주시면서 우리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행사들을 쭉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의 경험, 엄마의 경험, 이걸 가지고 수업하는 거. 그리고 우리 회사 이런 회사다 다시 한번 알려주셔야 돼요. 너 스위트호텔도 쓸 수 있다. 너 분명히 우리 교육하는 것도 쓸 수 있다. 너 지금 사이버 연수원에도 강의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너희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쭉 짜고 나면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한꺼번에 어떻게 다 해요? 맞죠? 엄마들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꺼번에 어떻게 다 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1번 1일 계획표. 그때 얘기했죠? 그 다음에 2번 주간 계획표. 그리고 3번 월간 계획표. 자, 여러분 여름방학이에요. 뭐 짜주셔야 돼요? 월간 계획표. 이번 여름방학 때
콕 집어서 할 일을 하나는 알려주세요. 이번 여름방학 때 우리 뭐 시켜야 돼요, 아이들? 코딩 시키라고 말씀드렸죠? 코딩 시켜라. 그 다음 너희 아이 책 읽을 거 도구 검사를 통해서 무슨 책을 읽어야 되는지를 딱 정해주세요. 대놓고. 제가 하루에 몇 권 읽으라 그랬어요, 여름방학을? 10권 읽으라고 했죠. 여름방학입니다. 일반적인 학교 다닐 때가 아니에요. 10권 읽어라. 그러면 3일 만에 한 지를 뗀다. 3일 만에. 3일 만에 한 지를 뗄 것이다. 그래서 아이 방학 20일 동안 분명히 네가 못해도 5질 이상을 떼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확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 일일 계획표. 동그라미 그리고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잔다. 방학일수록 아침 시간에 활용이 늦어야 돼요. 아침에 1교시 몇 시에 시작해요? 학교 가면? 보통 8시 반에 시작하죠. 그러면 우리 집도 8시 반에 시작하게 해주셔야 돼요. 8시 반부터 9시 10분까지 40분 동안 1교시 해주세요. 아이캔도. 그 다음 2교시 AI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중국어, 점심 먹고 5교시 뭐 해야 돼? 독서. 다 해주세요. 계획표를 짜고 그 다음 주간 계획표. 너 잠자기 전에 잠자리 독서 하나 더 해야 돼? 그죠? 근데 우리 애는 이렇게까지 집중도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오전에 2과목, 오후에 2과목, 저녁에 2과목 30분씩. 애기마다 달라요. 이걸 짜줘. 그 다음에 주간 계획표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엄마들이 나 진짜 할 수 있을까요?는 여기에서 갈리는 거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자, 아이캔도 하는데 몇 분 걸려요? 아이캔도 하는데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죠. AI 수학 하는데 몇 분 정도 걸려요? 보통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죠? 그럼 제가 화, 목은 수학데이라고 해줘요. 아직까지 형성이 덜 된 아이들. 그 다음에 영어 몇 분 정도 걸려요? 영어도 20분 정도 걸리죠. 그래서 영어 쭉 적어줘요. 영어를 매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어는요? 3번 정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중국어 적어줘요. 그럼 옆에다 시간을 적어줘요. 얘 20분. 그럼 요렇게 합치면 몇 분인 거예요? 35분. 1교시. 맞나요? 중국어 한 개 하고 나면 솔직히 몇 분 정도 걸려요? 얘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죠. 그러면 여기다가 수학 하나 넣어줘도 되고 독서 하나 넣어줘도 되는 거예요. 그럼 또 2교시. 맞아요? 오전에 이렇게 2개 하면 할 게 없어요. 뭐가 바빠요? 언제 다 해? 죽음이요. 그죠? 안 바쁘죠? 근데 내가 이걸 꾸준히 매일 해구나 아깝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자, 한 달 동안 칭찬 스티커 해라. 칭찬 스티커. 날짜별로 해서 하면 칭찬 스티커 붙여줘라. 그래서 계획표를 짜고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일 계획표에 맞춰서 했을 때 엄마는 잘했든 못했든 칭찬 스티커 줘라. 그럼 어떻게 돼요? 칭찬 스티커만 붙이면 아이는 그냥 잘한 거예요. 한 달 지나고 나면 아이가 원하는 선물 한 가지 해주라. 제가 하루에 하나씩 잘하면 1,000원씩 주라고 해요. 그러면 한 달 모으면 벌써 못해도 2, 3만 원 모았어요. 그럼 아이가 마지막 날에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러 가면 어때요? 기분 좋지 않아요? 그냥 딱 그거예요. 그래서 한 달 관리를 이렇게 해봐. 그러면 엄마가 느낄 때 아까 선생님 막 말할 때는 엄청 많았는데 막상 해보면 어때요? 30분, 1시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책을 더 읽는 친구들은 그냥 독서 시간만 더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바쁘지 않죠? 이 정도면? 그래서 자, 어머니께 오늘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냐, 우리는 사업방향이라는 게 있다. 이 사업방향 안에 어머니한테 드릴 수 있는 혜택이 오늘로써 이게 끝난다. 그래서 오늘 하라는 거다. 그리고 어머니 나 믿고 시작해봐라. 그리고 교육 들어오셔서 충분히 들어봐라. 그때부터는 이제 설득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정말 너 뭐 하고 싶냐. 근데 어중간하게 780 하겠대. 그럼 1,000만 원 맞춰줘야지. 어중간하게 엄마가 그냥 700만 원, 800만 원 하겠대. 그럼 내가 맞춰주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진짜 돈 벌고 싶어. 그럼 그 뒤에 뭐 하는 거야? 친구 소개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나 믿고 몇 년 오라고? 딱 1년만.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만 나와 함께 4계절을 보내면 우리의 누리과정과 초등 전체 과정은 한 번은 놓칠 수 있다. 그래서 나한테 믿어봐라. 그리고 나는 너에게 확신할 수 있다.
내가 앞으로 너에게 비전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때부터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출근을 무조건 시키고 사이버 연수원 무조건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매일 데리고 나가서 무진을 해주고 매일 상담 갈 때 내가 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아닌가요? 끼고 가르치는데 그 사람 도망가지 않아요. 내가 상담 갈 때마다 끼고 갔는데 도망가지 않아요. 국장님이 땀 빨빨 흘리면서 애쓰는 거 다 봤거든요. 옆에서. 그죠? 그리고 첫 번째 상담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클로징 해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갔던 이 첫 번째 소스의 상담은 무조건 같이 가서 한 건이라도 클로징 해주면 그분은 남아요. 그리고 첫 번째 무진에 현장 클로징을 무조건 해주는 게 그분들이 남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정리해드렸어요. 엄마를 만나러 갈 때 이 사람 뭐 살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이 엄마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팔고 싶은 것만 말하래요? 아니죠. 전체를 얘기하셔야 돼요. 전체 첫 번째 뭐? 교과서, 교육과정, 그리고 엄마가 듣고 싶은 거 플러스 내가 꼭 이 아이한테 팔고 싶은 거. 그죠? 제가 만약에 이렇게 형제가 2명인데 하나만 팔고 오면 이 둘째가 너무 아까워서 저는 안 돼요. 그래서 첫째, 둘째 플랜을 따로 딱 짜주고 나라에서도 각자 10만원씩 주는데 정작 엄마는 첫째, 둘째를 따로따로 안 시키고 하나 시켜서 같이 하려고 하잖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명을 플랜을 딱 짜주면 얘 월 얼마, 얘 월 얼마 딱 짚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돈에 맞춰서 사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위해서 내가 사서 돈을 벌어주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정작 잘할 수 있는 아이인데 왜 돈에 맞춰 사요? 물건 사는 것도 아닌데. 내가 과일 사러 왔어요. 5,000원치만 살까요? 그거 아니지 않아요? 우리 아이의 역량이 된다면 그 역량에 맞춰서 엄마가 맞춰 넣어주는 게 저는 부모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어쨌든 엄마가 돈 걱정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돈을 버시면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저와 함께요. 저를 믿고 따라와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팔려고 들지 마세요. 하나 팔면 솔직히 한 개 취소나요. 근데 내가 이렇게 다 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배우려고 와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개 팔려고 내 수당 아이캔도 하나 팔아봤자 20만원도 안 남는데 그거 남기려고 하지 말고 이분이 나와 함께 사업을 하면 나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월천 여사가 됐는 첫 번째 이유잖아요. 팔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나와 함께 하자. 너도 와. 너도 와. 한 개 사도 괜찮아. 2개 사도 괜찮아. 너도 엄마인데 혜택 받아야 돼. 그리고 어딜 나가서 이런 교육과정 변하는 걸 듣겠어요. 어디 가서 아이들이 책 보는 걸 듣겠어요. 여기 와서 배워봐라. 그래서 나 믿고 3개월만 와봐라. 나 믿고 6개월만 와봐라. 나 믿고 1년만 와봐라. 그리고 나와 함께 성장하자. 나는 너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마지막은 진심을 다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나라에서 10만원 줄 때 엄마도 10만원만 보태면 솔직히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영어 학원비 20만원, 30만원 드는 거 그냥 한 번만 하면 다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객에게 절대로 판매 피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객에게 혜택풀이를 십자가를 그려서 1,300만원, 1,500만원까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선택이 엄마가 2개를 할 수도 있고 3개를 할 수도 있을지만 제가 그랬죠?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은 안 하지만 어쩔 수 없으면 하라고. 근데 그 말을 내가 안 해주면 엄마는 우리는 10만원짜리만 있는 줄 알아요. 우리는 20만원짜리만 있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리고 도구 검사를 풀면 아이가 정확하게 인지가 돼서 그만큼 아이한테 해주셔야 돼요. 정말 이 아이를 위하는 거라면. 알았어,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사줄게가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 진심으로 팔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혜택을 보면서. 아셨죠? 그래서 진짜 우리 다음 시간에 제가 정리를 한번 싹 할게요. 이제 우리 소개 추천도 받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이제 이 사람을 정착시키는 것까지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정착시키는 1번은 내가 확신이 있어야 정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통해서 소개도 받고 관리를 통해서 이 사람을 정착을 시킬 수 있는 거 그것까지 제가 할 테니까 진짜 다음 시간 이제 우리 2달 동안 마지막 시간이에요. 끝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아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